요즘 2차 전지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주가가 영 힘을 못 쓰니까 혹시 예전에 우리가 아픔을 겪었던 LCD 산업처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정말 많을 겁니다. 어쩌면 당연한 걱정이죠. 그래서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되뇌고 있을 바로 이 질문,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우리 K배터리 산업, 중국의 저가 공세에 무너졌던 LCD의 길을 똑같이 따라가게 될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결론부터 딱 잘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두려움 충분히 이해하지만 배터리와 디스플레이는요, 아예 다른 종류의 게임입니다. 디스플레이가 결국 가격으로 승부 보는 소비재였다면 배터리는 한 나라의 자동차 산업과 에너지망의 명운을 쥐고 있는 국가 전략 자산이기 때문이죠. 자, 그럼 오늘 이 순서대로 한번 이야기를 풀어가 보죠. 이 근본적인 차이가 왜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지키는데 결정적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아주 명확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지 그 공포의 실체부터 한번 마주해 보겠습니다. 중국이 얼마나 막강한 경쟁력을 가졌는지 차가운 데이터로 먼저 확인해 보시죠. 제 20년 실전 경험으로 볼 때는요, 어떤 산업이든 기술이 어느 순간 이만하면 쓸만하다, 소위 말하는 굿이너프 수준에 딱 도달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가격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배터리 기술이 바로 그 지점에 와 있습니다.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이렇습니다. 중국은 같은 NCM 배터리도 우리보다 훨씬 싸게 만들고요. LFP로 가면 격차는 거의 절반 가까이 벌어집니다. 30%에서 50%.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원가 차이거든요. 그리고 이 원가 차이가 결국 어디로 이어지냐? 바로 수익성이죠. 더 놀라운 건 CATL은 우리보다 훨씬 싸게 팔면서도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다는 겁니다.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 5%도 안 되는 이익률로 정말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여기서부터 판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왜냐하면 이건 더 이상 기업 대 기업의 단순한 비즈니스 경쟁이 아니거든요. 거대한 지정학적 게임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터리는 TV가 아닙니다. TV 한 대 더 팔고 덜 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이나 유럽 입장에서 자기네 자동차 산업의 심장, 그리고 국가 전력망을 통째로 중국이라는 한 나라에 맡긴다?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예요. 이 TCA라는 걸 유럽이라는 거대한 요새의 첫 번째 성벽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유럽 안에서 만들지 않은 부품을 쓴 전기차는 들어올 때 10%의 관세를 물리겠다는 아주 명확한 장벽이죠. 그리고 이 IAEA는요, 그 위에 세워지는 훨씬 더 높고 단단한 두 번째 성벽 같은 겁니다. 아예 대놓고 우리 유럽 땅에서 만든 배터리를 사면 보조금도 주고 세금도 깎아줄게 하면서 강력한 당근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무대를 미국으로 한번 옮겨올까요? 여기서는 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비슷한 논리가 완전히 다른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다들 아시다시피 미국 전기차 시장 지금 좀 주춤하잖아요. 정책도 바뀌고 하면서 성장세가 한풀 꺾였죠. 당연히 여기에 정말 큰 기대를 걸고 투자했던 우리 배터리 회사들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전기차 시장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한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이에요. 전력망에 쓰는 이 거대한 배터리 시장이 지금 말 그대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바로 이 ITC, 투자세 공제 규정에 아주 작은 글씨에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ESS를 만들 때 배터리 셀이 차지하는 원가 비중을 52%로 딱 정해놨어요. 그런데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산 부품 비중이 45%를 넘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계산이 되시나요? 셀 비중이 52%인데 중국산 부품을 45% 밑으로 맞춘다? 사실상 중국산 셀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관세 장벽인 거죠. 자, 그럼 다시 유럽으로 돌아와서요. 아까 말씀드렸던 TCA랑 IAE, 이 두 개의 성벽이 합쳐지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K배터리 기업들에게는 정말 명확한 기회거든요. 핵심은 바로 이 숫자입니다. 60에서 80%. 지금 40%대라는 정말 고통스러운 수준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우리 기업들의 유럽 공장 가동률이요, 2028년이 되면 이렇게 건강한 수준까지 회복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그 회복 과정이 한눈에 보입니다. 먼저 2027년에 TSA가 시작되면서 셀메이커들이 숨통이 트이고요. 이어서 2028년에는 가동률이 정상화되고 2030년에는 더 강력한 소재 규정이 들어오면서 우리 소재 업체들한테까지 그 온기가 확산되는 그런 시나리오인 거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이 모든 상황 변화가 우리 투자자들한테는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 새로운 전장에서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첫째, 뭐니 해도 정책의 가장 큰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는 미국과 유럽의 공장이 있는 셀메이커들,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것들이죠. 둘째, 앞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저가 전기차랑 ESS 시장을 잡기 위한 LFP 양극재, 이쪽은 LNF를 주목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미 유럽이라는 성벽 안에 자기 집을 지어놓은 기업, 에코프로 BM 같은 회사의 독점적인 기회를 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퇴직연금 계좌에도 LG 에너지 솔루션을 한 5% 정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 때문에 속 좀 썩었죠. 하지만 제가 버티는 이유는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 미국의 ESS 시장 때문입니다. 이게 결국 죽어있던 공장 가동률을 살려내고 실적을 돌려세울 가장 강력한 카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시장은 중국과의 가격 경쟁이라는 공포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어쩌면 과도하게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미국과 유럽이 이렇게 쌓아 올리고 있는 이 거대한 보호무역의 요새가 가진 가치는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배터리는 LCD와는 근본이 다른 국가 전략 자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미래를 맞추는 점쟁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전장의 지도를 정확히 읽고 그에 맞춰서 살아남는 대응 전략을 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분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많으실 텐데요. 3월 29일 저녁 8시에 라이브 Q&A를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그때 오셔서 여러분의 질문들 편하게 던져주시길 바랍니다.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죠.